근데 지금처럼 몸이 대사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전환기에 먹는 양까지 같이 줄이면 오히려 몸에 과부하가 걸려요. 그제야 휴직 중이던 기존 머리카락이 자리를 비켜주면서 진짜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카니보어 한 지가 7개월째 됐거든요. 그 전에는 키토제닉을 3년 동안 했고요. 카니보어로 넘어오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체지방도 빠지고 근육도 붙고 머리에 있던 브레인 포그도 사라졌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만 있으면 저도 오늘 이 영상 안 찍었겠죠. 다들 걱정하시는 게 하나 있잖아요. 바로 머리 빠짐이요. 사실 저는 모발이 원래 좀 얇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왕창 빠진 적까지는 없었거든요. 지금도 자세히 보면 여전히 좀 얇긴 얇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카니보어를 하고 나서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전보다 훨씬 굵은 머리카락들이 새로 올라오는 게 보여요. 원래 제 모발이랑 굵기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얘기를 희망적으로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머리 빠짐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굵은 머리카락이 자라게 할 수 있는지 다 알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맞을 때 머리가 빠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거나 수술을 하거나 갑자기 칼로리를 확 줄이거나 이런 큰 변화가 오면 우리 몸이 그걸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거든요. 카니보어를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당을 주 연료로 쓰던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 이게 우리의 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몸이 이런 전환기를 겪으면서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몸은 이 위기 상황에서 뭘 하냐면 생존에 당장 필요 없는 것부터 자원을 끊어요. 우리 몸이 제 기능을 하려면 단백질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그 단백질을 어디에 먼저 쓸지 우선순위를 매기거든요. 심장, 근육, 면역 이런 게 가장 우선이고요. 아쉽게도 우리의 머리카락은 그 우선순위에서 가장 밀립니다. 왜냐면 살아가는데 당장 없어도 되는 부위니까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몸이 머리카락 쪽 자원을 끊는다는 게 그냥 막연히 머리가 빠진다는 게 아니라 성장기에 있던 머리카락을 억지로 휴지기로 떠밀어버리는 거예요. 성장기, 휴지기, 용어가 좀 생소하시죠? 여기서 잠깐 이 용어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머리카락 주기는 사실상 성장기랑 휴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총 4단계로 나뉘어요. 먼저 성장기가 있는데 이게 보통 2년에서 7년까지 이어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생존을 위해 머리카락 쪽으로 가는 단백질 공급부터 줄인다고요. 그러면 원래 몇 년씩 이어져야 할 성장기가 중간에 뚝 끊기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려요. 그게 바로 퇴행기예요. 성장을 멈추고 우리의 두피에 있는 모낭이 서서히 작아지는 짧은 전환기인데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로 매우 짧은 시기예요. 이 시기엔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완전히 멈춰요. 근데 중요한 건 멈췄다고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두피에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로 쉬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회사에서 휴직한 직원이랑 비슷해요. 휴직 기간엔 일, 그러니까 성장은 안 하지만 회사, 그러니까 두피 소속은 그대로인 거죠. 그러다가 새로운 머리카락이 다시 성장기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제야 휴직 중이던 기존 머리카락이 자리를 비켜주면서 진짜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탈락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 4단계가 항상 똑같은 비율로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전체 머리카락의 85에서 90% 정도가 성장기에 있고요. 휴지기에 있는 머리카락은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비율 자체가 확 바뀌어요. 원래 성장기에 있어야 할 머리카락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휴지기로 넘어가면서 휴지기에 있는 머리카락 비중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머리카락들이 시간이 지나 한꺼번에 탈락기로 넘어가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머리카락이 짧은 기간에 몰려서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시는 갑자기 왕창 빠진다, 그 느낌은 원래 순서대로 하나씩 빠지던 게 스트레스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서 빠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여기서 하나 안심하셔도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성장기 2년에서 7년이라는 게 모낭 자체의 수명이 아닙니다. 우리 두피에 있는 모낭은 안 없어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공장이고 그 공장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머리카락 한 가닥이 2년에서 7년 정도 자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어도 그 자리의 모낭 자체는 멀쩡하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같은 자리에서 새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모낭당 이걸 평생 20번에서 30번 넘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빠진다고 해서 그 자리가 영영 끝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빠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휴직 기간, 그러니까 휴직기가 짧으면 1개월에서 길면 6개월, 평균 3개월 정도 가는데 이 기간 동안은 정작 본인이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뒤에야 눈에 보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빠지는 게 지금 당장 뭔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사실은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된 시점이랑 실제로 머리가 빠지는 게 눈에 보이는 시점 사이에 이렇게 시차가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훨씬 덜 불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카니보어 전환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확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도 똑같은 이유로 몇 달 뒤에 머리가 빠지는 경험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카니보어만의 특별한 부작용이 아니라 우리 몸이 급격한 변화를 겪을 때 나타나는 아주 보편적인 반응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정리해서 남겨둘게요. 자, 이제 원인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카니보 하시는 분들, 실제로 배가 잘 안 고파지는 걸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들 자연스럽게 한 끼씩 거르게 되거든요. 근데 다들 간헐적 단식이 몸에 좋다고만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몸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분명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처럼 몸이 대사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전환기에 먹는 양까지 같이 줄이면 오히려 몸에 과부하가 걸려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 몸한테 자원까지 덜 주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카니보 하시는 분들 중에 하루 한 끼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두 끼, 세 끼로 식사량을 늘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칼로리랑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 머리 빠짐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머리카락도 결국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만 충분히 챙겨 드셔도 머리 빠짐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도 하고요. 저는 그때 정말 이렇게까지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먹었거든요. 배가 안 고파도 의식적으로 끼니를 챙겼고요. 양을 줄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B12나 철분, 아연이 부족해도 탈모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모발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소인데 다행히도 소고기나 간처럼 카니보에서 흔히 드시는 음식에 다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소고기뿐만 아니라 간 같은 내장육도 꼭 챙겨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무조건 이렇게 하면 낫는다, 이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몸 상태도 다르거든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거나 가족이나 직장 문제, 또는 유전적 요인, 아니면 잠을 잘 못 자는 것도 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말 너무 많은 요인들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인생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 카니보어랑 안 맞나 봐 하면서 괜히 그만두는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러다가 탄수화물을 좀 드셔버리면 우리의 컨디션이 또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또 며칠씩 가거든요. 그럼 진짜 뭐가 원인인지 더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자신의 몸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너무 다행이죠? 우리 몸 하나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는지, 기름진 고기는 충분히 먹고 있는지, 염분 섭취는 잘하고 있는지. 카니보어에서는 특히 염분이 에너지랑 기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계속 점검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머리 빠짐, 걱정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몸이 큰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모낭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곧 새로운 머리카락이, 그것도 더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랄 겁니다. 근데 그 새 머리카락을 제대로 키우려면 단백질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혹시 단백질 많이 먹으면 신장 나빠질까봐 걱정되세요? 이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단백질이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건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방이 많은 고기, 내장육, 해산물처럼 양질의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몸에 필요한 재료를 채워주면 우리의 머리카락도 결국 다시 자라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저도 원래 얇은 모발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굵은 머리카락이 새로 자라고 있다고요.
지금 빠지고 있는 자리에서도 분명 다시 자라고요. 심지어 예전보다 더 굵고 건강한 머리카락으로 자라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걱정하고 계신 분들, 지금 당장은 불안하실 수 있지만 식사량도 단백질도 줄이지 마시고 충분히 챙겨 드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분명 다시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자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식단을 바꾸고 머리 빠짐 겪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도 다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모발 성장 주기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정리해서 남겨둘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렇게 유익한 내용을 가장 먼저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